행복한 공법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준비합시다. 아까 몇 번까지 했죠? 57번 할 차례예요. 네, 좋아요. 자, 우선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비사업은 이렇게 정비사업의 세 가지 주거, 재개발, 재건축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 기본 방침을 정하죠. 이건 누가 정하느냐? 국장. 그럼 여기에 따라서 정비 기본계획을 정하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기본계획은 시장이 수립하는데 10년마다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시장 5명이 작성하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여기에서 정하는 게 뭐냐? 정하는 게 정비예정구역.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인 범위라든가 계략적 범위와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시기, 계획 수립시기 등 이런 것 등을 정하는 계획이 정비기본계획이다. 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승인되면 국장에게 보고하죠. 국장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비계획 수립은 구속적이고 여기는 특도, 특시, 시장, 군수가 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장 등도 계획의 수립자가 되죠. 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되겠죠. 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정권자는 여기서 정의하죠. 그대로 특도, 특시, 시장, 군수. 거기다가 아까 구청장이 계획을 짰으면 구청장 등이 구역 지정 신청을 하죠. 신청을 누구한테?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에게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하고 특도, 특시, 시장, 군수 이 사람이 구역을 지정하게 되겠죠. 자, 구역이 지정이 되면 거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하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 뭐 된 걸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걸로 본다. 고시로 결정고시가 된 걸로 의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때부터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죠.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할 때 이렇게 설립인가 받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 받고 그 다음 사업 시행 인가 받고 이제 분양 여기서 120일 이내에 분양 공고하고 통지를 하게 되겠죠. 자, 통지하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 받아요. 분양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관리처분계획 작성하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떨어지면 여기서부터 이제 철거하고 착공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의할 때 구, 조, 사, 그 다음에 통, 신, 관, 다 구조조사, 통신관. 정비사업은 이때는 이 구조조사, 통신관, 구역의 지정고시, 조합의 설립인가,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그 다음에 분양공고 통지, 분양신청, 관리처분. 분양신청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연장 20일. 그래서 통삼육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한 거를 잘 새겨서 정리를 해두시고 이걸 기초로 해서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57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를 물었어요. 그러면 광역시장은 광역시장은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했는데 자, 광역시장이 이 사람이죠. 광역시장은
정비계획을 결정을 해서 정비구역을 지정, 정비구역의 지정은 광역시장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정을 해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어. 올리면 광역시장하고 특별시장은 결정을 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맞네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그죠? 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고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맞아요. 이것도 맞네요. 자, 2번도 맞고요. 3번 주거환경 개선은 정비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가 10 이상일 경우에 시행할 수가 있다 했는데, 정비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가 10 이상일 때 시행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볼 때 정비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이게 이제 수립 대상 지역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50% 이상, 그렇죠? 3분의 2. 그래서 50%하고 3분의 2. 이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정비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가 10 이상일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했죠. 이거 가지고는 시행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경사지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건축구에 따른 건폐율 산정 기준은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할 수가 있다 했는데, 정비구역이 경사지에 위치하지 않을 때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산정 기준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했는데, 자, 여기는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2번도 내가 잘못했네요. 이게 지금, 문제를 잘못 읽어서요. 57번에는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2번은 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역 지정 고시 후 조합 설립을 추진해. 우리가 조합을 구성할 때는 순서적으로 맞지만 큰일 날 뻔했네요.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없잖아요. 조합이 없으니까 2번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 방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57번의 지문 자체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었으니까 2번은 틀렸죠. 자, 3번.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정비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몇 번이야? 호수 세대수를 합한 수가 10 이상의 경우에 시행할 수가 있다 했는데, 자, 여기는 지금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주거환경 옛날에 이게 요건, 가로주택에 대한 요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이런 요건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3번 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고 4번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요건이니까 다 틀렸고, 5번에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 이것도 마찬가지야.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요건이에요. 그래서 3, 4, 5번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야. 그리고 2번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조합 방식이 없으니까 틀렸고, 자, 1번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비구역의 지정은 똑같이, 정비구역의 지정은 여기 특도, 특시시장, 운수, 특광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는 거니까 광역시장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거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58번에 나왔네요. 정비사업의 사업과 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자, 요것도 여기는 지금 여러분 뒤에
그 해설 파트를 보시면은 아침에 내가 문제 푸는 거를 그대로 더 정리를 해놨잖아요. 정비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쫙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많은 거를 집어넣어놨느냐, 집어넣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해설 부분에도 3번에 잘못된 게 있네요. 3번에 답번에, 자, 해설 부분에 30페이지 그 해설 부분의 답은 기존의 재건축 사업일 때 재건축 사업 후 예정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300세대 이거 200으로 고쳐야 되는데 이거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정리해놨네요. 요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300세대를 몇 세대로? 200세대로 고쳐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58번에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틀린 거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 기반 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발생 시 피난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대상 지역이 맞고요. 재건축 사업은 철거민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철거민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은 재개발 대상 지역입니다. 재건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구 산업이 과도하게 밀접되어 토지 합리적 이용이 요청되는 것.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단독과 다세대 및 밀집한 지역 맞고요. 재개발은 노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 적으로 그 다음에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 토지로 되어서 환경이 현저히 불량이 될 우려가 있는 것. 이런 거는 재개발 대상 지역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철거민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이거는 재개발 사업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는 재건축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2번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거 나오면 법 안 보면 무조건 틀리니까 이런 거 주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59번입니다. 자, 이제는 여기 그림을 그려놓은 내용대로 보면 되는데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기본 계획의 작성 방법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모든 작성의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맞아요.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대도시시장은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맞고요. 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기기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는 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기기 포함이 됐을 때 이때는 당연히 주거지 관리계획이 포함돼야 됩니다. 이거는 생략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대도시 시장은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요. 맞아요. 틀린 것은 3번이다. 그래서 생활권별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에 주거지 관리계획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생략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잘못이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0번으로 갑니다.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는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14일 이상 공람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람은 14일 공람이고 여기 정비계획의 공람은 30일 이상의 공람이다. 또 여기는 30일, 여기는 14일. 공람 기간도 구분해서 살펴두셔야 됩니다. 맞아요.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일반 시장이 작성했다. 그러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건 맞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체 없이 당해 자신한테 공보에 고시를 해야 되고요.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죠. 근데 3년마다 개선이니까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계획은 아까 시장이 수립하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인데 3년마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정답은 5번이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자, 61번입니다. 정비구역 안의 행위 중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다. 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고시가 된 걸로 보고 여기도 역시 개발행위에 할 때는 허가받고 해야 돼. 그럼 여기서 개발행위가 건축물, 공작물 설치, 물건 삭고, 토토토 거기다가 나무 심고 베고 그러니까 벌채하고 제식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건공물, 토토토 이거죠. 이런 행위할 때는 뭐밖에 한다? 허가를 받고 하는데 여기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묻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가설 건물의 건축의 경우도 허가 받아야 되고요. 중목을 나무를 베내는 것도 허가 받아야 되고요. 공유수면 바다나 하천을 매립하는 것도 허가 받아야 되고요. 이동이 용이하지 않는 물건을 한 달 이상을 사놓는 것도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허가 받아야 될 것은 전부 다네요. 자, 이거는 기역은 건물의 건축이고 니어는 벌채고 디것은 이것도 공유수면의 매립이니까 토지 연결 변경이잖아요. 리얼은 물건을 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건공물 토토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물건 샀고 한 달 이상을 샀는 거 토지 연결 변경 토속적인 토지 분할 그리고 벌채와 제시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시장 군수에 뭐 받고 허가 받고 해야 돼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5번입니다. 그래서 기역, 리언, 뒷걸, 리얼 모두가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62번입니다. 구청장 등이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하고 이장군수는 직접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같겠는데 자, 해제를 직권 요청하고 그 다음에 신청에 연극했죠. 그럼 여기도 다시 한 번 더 보면 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구역 지정 신청 안 했다. 여기 3년.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역이 지정되고 조합 설립이 인가 안 하면 3년.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이 인가 갖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3년. 그래서 아까 333. 그 다음에 구역 지정되고 조추위 2년. 조합 설립인가 설립인가 2년.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한다. 요럴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을 한다. 재개발 사업 한다. 요럴 때는 5년. 그래서 우리가 정리한 대로 333 225 그래서 333 25 하는 거를 놓치지 말고 똑같이 되새겨 두자 이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62번에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가 된 경우 이때는 해제를 해야 되겠죠. 승인 취소가 됐으니까 조합원의 조합 해산 신청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건 마찬가지죠. 조합에 의한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여기서 2년 맞네요. 2년 맞아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 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거. 그렇죠? 3년 내에 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거 맞고요.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다. 딱 걸렸구나. 딱 걸렸구나.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시정 고시된 날로부터 4년이 아니고 5년이죠. 조합에 관한 거 다 빠지잖아. 여기 2년 이게 아니라 여기 2년이고 조합 설립을 인가를 받고, 자, 조합 설립 인가 받고 3년 내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하니까 여기 2년하고 요거 3년 합하니까 5년이잖아.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은 5년이다 이거야. 그래서 조합에 관한 2년하고 인가 신청 3년, 그러니까 5년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333 225 이렇게 33325 이거는 이거 알면 어차피 해제에 대해서는 여기 꽤 시험 문제 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4번은 4년이 아니고 5년인데 4년 개서니까 틀렸구나 하는 게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63번입니다. 자, 정비법상 시장군수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 자, 우리가 잘 봐요. 재개발 사업을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재개발 사업은 아까 시행자가 어떻게 되느냐. 원칙은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 과반수, 조합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하고 건설업자, 등록업자, 한국감정원, 신탁업자 이들과 공동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 요거는 해당하지 않는 걸 물었네요. 그러면 정비구역이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에 직접 시행을 요청할 때 그때는 군수가 직접 할 수 있는 거고요. 당해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 면적의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군수에 직접 동의한 때 1번은 맞고 2번은 틀렸네. 순환 방식에 의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천재지변. 그리고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내에 인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시장군수가 직접 재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경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토지 면적이 얼마?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얼마? 과반수가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의 시행에 지정한 것에 동의한 때 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이 아니고 얼마?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시장군수에 직접 시행에 동의한 대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얼마로 고쳐야 돼요? 2분의 1 거래서 틀린 것이다 하는 거 보시고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좋아요. 64번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거는 경쟁 입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규약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건설업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규약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건설업자와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군요. 그 다음에 2번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군수는 주민대표회의가 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추천을 할 수가 있죠. 자, 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 입찰, 제한 경쟁, 지명 경쟁 입찰을 할 수가 있고요. 조합은 100명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는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을 할 수 있고 시공자와 공사에게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아까 우리가 오전반에 정리할 때 자, 시공자 선정 시기가 언제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시공자 선정 시기도 정확하게 한번 봐둘 필요가 있죠. 정비사업의 시행자의 시공자 선정은
서부노트 143페이지 다시 한 번 더 봐봐요. 143페이지 그 도표 있잖아요. 도표를 한번 보면은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143페이지에 시공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시공자 선점 시기 조합원 설립인가 후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이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한다. 이때는 사업시행 인가 후 규약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건설업자와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시장군수나 LH공사 등 공공주도 사업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다 하는 거 알아두고 가야 되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65번인가요? 자, 5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안전진단은 오로지 재건축에만 인정됩니다.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이나 안전진단은 없어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면 정비예정구역 아래 소재한 건물, 부속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 웬 3분의 1이야. 그죠? 여기는 얼마입니까? 10분의 1의 동의다. 얼마의 동의? 10분의 1.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됐다. 자, 그 다음에 10분의 1에 뭐가 요청을 받아서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 그때 안전진단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 안전진단 시기가 언제이냐 하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봐요. 자, 여기서 안전진단은요 언제 하느냐, 요때예요. 요때. 자, 요때 하는 게 아니고 정비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이 나오면 요때 안전진단 신청을 합니다. 안전진단. 그래서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안전진단은 정비계획 기본계획이죠. 기본계획이 진행될 때 요때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지 정비계획 수립 때 하는 것도 아니고 구역지정고시 이후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비기본계획 요때 한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113페이지에 제일 밑에 서부노트 113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봐봐요. 위반권자는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할 때 요청, 안전진단 실시하는 다만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는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진단을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는데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체크하시고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요청을 할 때 이때 안전진단을 한다 이거죠. 그 10분의 1 알아주시고 그 다음 안전진단의 대상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안전진단 대상을 제외하는 게 있죠. 천재지변, 붕괴, 사용금지, 그리고 잔여건축물,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이 된 것. 이런 경우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위반권자는 요청을 받았을 때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구조안전성, 마감,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적합성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합니다. 진단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자, 요청자에게 또는 시장 군수에게 결과를 통보하겠죠. 자, 결과를 통보하고 또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을 해서 시도지사에게 시장 군수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또 시장 군수에게 적정성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또 국토부 장관은 가만히 있으면 병신소리 들으니까 시도지사한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는 받아보고 이거 재건축을 취소하는 게 맞겠다 이러면 취소 요청이나 이런 것을 조치를 취할 수도 있죠. 이게 우리는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에 관한 겁니다. 자, 그걸 참조를 해서 이제 문제 65번 문제를 보자 이거죠. 자, 1번 3분의 1 한번 틀렸잖아. 아까 이야기 10분의 1이죠. 자,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할 때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했는데, 자, 이때는 사용금지가 필요하면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지 뭐 실시한다 이할 필요 없죠. 하지 않을 필요 있죠. 틀렸고, 천재지변 뭐 붕괴 안전사의 우려 있을 때 안 하는 거예요. 3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진단 의뢰를 받은 기관이 될 수 있다. 맞죠.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할 때는 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하여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틀렸고, 시장군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했는데, 자, 안전진단의 비용은 요청을 받았을 때는 요청자에게 부담시키고 요청을 안 받았으면 시장군수가 직접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 부담을 부담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5번도 잘못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옳은 것은 몇 번이냐고요. 이게 3번이 정답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66번. 조합의 정관으로 청할 수 없는 사항. 대의원의 수, 대의원의 선임 방법, 대의원의 법정 의결 정족수의 완화, 청산금 분할 징수 여부 결정, 조합 상근 임원 보수에 관한 것. 와, 정관에 관한 사항까지 문제가 나왔는데, 자, 여기는 66번에 거기 해설 문제 한번 보면은, 자, 조합의 명칭, 주소, 자격에 관한 것,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에 관한 것, 예정구역의 위치, 면적, 임원의 수임, 임원의 수와 업무의 범위, 이런 거 다 생각하는데, 야, 진짜 이런 거 나오면 나도 머리 돌아보겠다 한마디로. 그렇죠. 정관의 기재사항까지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 대의원의 법정 의결 정족수의 완화는 이거는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니까 이게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거예요.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67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거. 자,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창립 총회 개최, 이거는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아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구성하기 위한 준비기구예요. 준비기구. 그럼 동의를 받으러 간다거나 진구한다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의 결정 이런 게 나왔는데, 자, 이러한 경우는 총회에서 결정할 부분이지 이거를 뭐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업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업무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5번이 잘못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8번 정비법상 관로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 재건축 사업의 추진에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될 때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토지 건물 소유자의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자, 조합을 설립을 한다. 한번 볼게요. 문제 몇 번이지? 자, 문제 48번.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여기까지는 이제 확실하게 해보자고요. 추진위의 구성을 하려면 일단 토지 등 소유자 5명이 자 운영 규정 작성하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고, 말하고 따르도록 하는 거야. 요때 이제 동의받고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으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제 구성이 되고 나면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해야 되잖아. 그 조합의 설립은
재개발 조합하고 재건축 조합만 있죠. 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 방식이 없어요. 조합비도 낼 형편이 못 되고 달동네 별동네. 그럼 재개발 조합은 일단 동의 기준이 동의를 받을 때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재건축 단지 안과 단지 밖으로 보는데 재건축 주택단지 안에서는 자,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자,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자, 면적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바뀔 때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그리고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요 동의를 받아서 이제 정관 작성을 해야 되겠죠. 정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설립 인가 받아야 돼요. 설립 인가권자는 시장, 군수 등이죠. 인가 받고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등기해야 돼요. 등기. 이렇게 하여 성립된 조합. 이게 우리는 정비조합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68번의 경우는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한다.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다 이거네요. 그러면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 그죠? 자, 두 번째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얼마?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 이거네요. 이거.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딱 대입시키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구나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48번이 아니고 68번. 그죠? 그 다음에 69번. 자, 도시정비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아니죠. 토지 소유자가 할 때는 자기가 하면 돼요. 조합을 구성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도시 재개발 조합은 재량이라고 했습니다. 틀렸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이하의 조합은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했는데 한마디로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이하의 조합은 2명 이상의 이사를 둔다. 그거 한번 봐요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직접 한번 봐야만 이게 이해할 수 있죠. 자, 페이지 서부노트 122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봐봐요. 제일 밑에 122페이지 122페이지 제일 밑에 6번 조합의 임원 6번 조합의 임원 조합장 1인 이사 3명 이상 단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5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를 둔다.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고 문제를 풀어보면 그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2번에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했는데 자, 이때는 100명을 초과할 때는 5명이고 자, 100명 이하일 때는 3명이에요. 3명. 그죠? 3명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3명. 그걸 틀렸고.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했는데, 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 동의를 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이건 빠먹었잖아. 그러니까 빼먹었으니까 틀렸고. 자, 4번.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 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는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이때는 현금 청산 금액을 제외한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지 포함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5번. 대의원에는 임기 중 거리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가 없다. 자, 대의원에는 임기 중 거리된 조합장을 뭐 할 수 없다고요? 보궐선임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자, 그거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 보궐선임을 임기 중에 거리된 조합장을 보궐선임을 하게 되면 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궐선임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123페이지에 뭐 규정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궐선임을 할 수가 없다. 그거 체크하시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옳은 거는 5번밖에 없어. 1번은 뭐야?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던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했으니까 이미 틀렸고, 100명 이하일 때는 3명인데 2명 틀렸고, 3번은 4분의 3과 3분의 2인데 3분의 2 빠져서 틀렸고, 4번은 현금 청산을 제외한 10% 이상 늘어났을 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틀렸고, 대의원에는 임기준 거리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왜냐? 이 말은 이거죠. 보기 들어봐요. 대의원회라는 것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도시개발법에도 했습니다만은, 대의원회는 총회가 해야만 되는 고유 권한은 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도시개발법에는 이거죠. 도시개발법은 정관 변경, 그리고 개발계획의 변경, 환지계획의 변경, 임원의 선임, 그리고 조합의 합병과 해산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이게 개발법이지만 이거 빼고 이거 빠지고 정관,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변경, 그 다음 관리처분계획, 임원의 선임, 이런 것 등은 정비법에도 똑같이 이거는 총회의 권한이지 대의원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번 대의원에는 임기 중 거리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대의원에는 임원의 선임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5번이 맞다 이 뜻입니다. 78. 재개발 사업의 조합을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시 다음에 산정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수는 겠습니다. A, B, C 세 사람이 공유한 한 필의 토지가 하나의 주택단지를 단독 소유한 D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기 들어봐요. 여기서 보실 것은 일단 공유관계다. 무조건 동의요건에서 공유관계가 나오면 대표자 한 사람. 그런데 구분 소유는 각각 한 사람.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공유는 대표자 한 사람이야. 그럼 A, B, C 3인이 공유한 한 필지의 토지에 주택을 단독 소유한 D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땅의 소유자 A, B, C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주택 갖고 있는 소유자 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 두 명. 두 번째, 세 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 그리고 요거는 토지 소유자 한 사람. 한 필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그 대표자 중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기도 하나. 그러면 첫 번째 점에는 두 사람, 두 번째는 하나, 세 번째도 하나니까 결국은 4명이 되는 거야.
몇 명이 된다고요? 4명, 4명을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몇 명? 4명 알아두시고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몇 번이죠? 2번이 정답이 되는데, 자, 2번 체크하시고 71번. 재개발 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토지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자 한 사람, 조합. 조합과의 계약, 이사를 자기를 위한 계약, 조합과의 계약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것도 체크하시고, 맞아요.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당연 퇴임된 조합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오케이. 조합의 이사는 해당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아니, 절대 겸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죠. 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틀린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자, 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다. 뭐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5번은 틀렸고. 72번.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조합 설립이 인가를 받은 경우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이 된다라고 했는데, 인가를 받으면, 자, 아까 이야기했죠. 조합이 등기 안 하는 거는 조합이 아까 5 곱하기 7은 20이라 했는데 이게 정비조합, 이거 도시개발조합, 이거 주택조합이야. 주택조합은 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정비조합하고 도시개발조합, 이 경우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등기해야 돼요. 등기가 하게 되면 비로소 조합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의 성립 시기가 등기시. 주택조합은 등기 규정 없어요. 그거 주의하시고 봐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등기하지 않아도 성립이 된다. 무슨 말씀? 틀렸죠. 이번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다른 조합의 임원으로 겸할 수가 없어요. 있다. 틀렸고.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을 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했는데, 재건축은 반드시 조합 설립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틀렸고요. 만약에 이게 3번을 재개발 사업은 익하면 맞겠지만은 재건축 사업은 틀렸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다. 토지 등 소유자, 그렇죠.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죠. 지가 하면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효력을 잃으면 선의의 제3자가 다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틀렸고, 옳은 것은 4번밖에 없어요. 자, 73번. 재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도지사의 아니죠. 시장, 군수 등의 인가. 틀렸고.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이죠. 대의원을 두는 거는 50인이 아니고 100인. 도시개발조합은 50인 이상의 대의원이고, 정비조합은 100인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조합은 대의원회는 둘 수가 있지만은 정비사업에는 대의원회를 둬야 됩니다. 그것도 구분하시고, 세 번째,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에서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맞네요.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에서 해임될 수가 있다. 이사가 임원이에요. 임원. 임원이 뭐냐? 조합장, 이사, 감사잖아요. 임원의 선임과 해임, 이런 거는 총회, 정관에서, 그렇죠? 총회에서 정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조합의 이사는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가 없죠. 절대 겸할 수가 없잖아요. 있다. 틀렸고. 그래서 옳은 거는 3번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74번이에요. 자, 74번에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대의원의 수 및 선임 절차.
자격에 관한 것, 예정구역의 위치와 면적, 비용 부담, 조합의 회계. 이런 거 좀 어렵네요. 그죠? 자, 1번 대의원의 수와 선임 절차는 과반수의 동이고요. 나머지는 3분의 2 이상의 동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항 맞아요. 알아두시고요. 자, 75번 조합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장의 인감증명서가 포함이 된 인감증명서가 포함이 된 뭐라 해놨어요? 70 몇 번이죠? 5번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선임동의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한다. 여러분 조합장에 선임동의서 필요합니까?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해서 조합장 인감증명서가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내 동의만 받으면 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조합장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장의 선임 증명서, 인감 증명서는 포함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는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자, 요거는 반드시 고시를 해야 되죠. 알려줘야 되잖아. 오케이, 맞고요.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 사유가 있었으며 선임된 이후에 판명이 되면 당연 퇴임하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선의의 제3자가 크게 다치는 꼴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그 효력은 잃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틀렸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참 이런 문제로 구두로 한다. 반드시 뭐로 해야 돼요? 서면 자필로 서명을 지장을 날인 이 톤도장 찍고 자필로 서명하고 서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신분증 이런 사본도 복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100분의 20입니다. 조합원은 100분의 20%예요. 10%가 아니고 20%예요.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는 2번 하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으로 갑니다. 자, 재건축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에라이 나쁜 놈아. 자,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는 재개발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건물 소유자 플러스 지상권자. 재건축은 지상권자가 절대 안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1번 틀렸어요. 자, 2번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정비구역 아닌 구역에서 시행될 수가 없다 했는데 재건축 조합을 구성할 때 동의 요건도 주택단지 안이 있고 단지 바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재건축 정비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만 시행한다 하는 말은 잘못이죠. 틀렸고요. 자, 3번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법령의 요구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했는데 조합 설립은 무조건 인가입니다. 신고가 없어요. 주택조합에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을 할 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그 설립에만 신고고 나머지 조합은 전부 다 인가다. 상식입니다. 4번 건축물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 가입시킨 경우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이거는 매매로 인해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이 돼요. 자, 내가 집 하나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을 때 그게 팔렸어. 그러면 조합원 권리가 이전이 되어 조합원을 신규 가입시키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미 조합원의 권리가 있는 사람이잖아. 동의를 했잖아. 그건 내가 동의한 거를 승계받은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전이 된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자 그거는 맞는 소리가 되고 5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도지사가 부담. 에이 잘났다.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자 요청을 했을 때는 비용의 전부 일부를 요청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는 안전진단권자인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것이지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거는 4번밖에 없어요. 77번입니다. 재건축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이냐 하는 경우인데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재건축 사업 예정 구역별로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진단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시킬 수가 있고 자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이나 건축 마감이나 설비 노후도 이런 거를 고려해서 결정하고 시도지사는 시설안전공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5번 시장군수는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결정할 경우는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아니 국토부 장관에게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가 취소해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경우가 없이 취소해야 되는데 국장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시도지사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5번 틀렸구나 하는 게 바로 보입니다. 자 78번입니다. 시장군수자는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의 금액을 예치하게 한다 했는데 시장군수가 재개발 사업을 지정개발자가 할 때는 20%의 보증금을 예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사업비는 20% 예치해요. 그래서 이게 30%가 아니고 얼마? 20%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봐. 우리 국계법에 개발행위 할 때 이행 보증금 얼마예요? 총 사업비에 얼마? 이행 보증금은 2니까 20%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구만. 와 그게 생각이 안 나냐 이거야. 맞죠? 20%라 했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정비법에도 정비사업 지정개발자가 예시하는 정비사업비의 예치금액은 20%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30% 틀렸고요. 정비구역 내에 가로등 설치, 폐쇄로 텔레비전 범죄 예방 대책이 포함돼야 되고요. 200m 이내는 교육감, 교육장과 협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아닌 구역에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요. 대지 면적을 10% 범위 안에 변경할 때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는 거예요. 경미한 변경이니까 맞아요. 정답은 1번이다. 자, 79번. 재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시행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사업 시행 인가 시장군수 맞아요. 전치 리모델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되고 다 맞죠. 그 다음에 주택에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를 위하여 시행자가 자치단체 건물을 임시수용시설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 대부분은 면제받을 수가 있어요. 5번 조합이 시도지사 또는 주택공사 등에게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공사 등이 우선하여 인수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주택공사 등이 우선하여 인수합니까?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우선하여 인수합니까?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우선하여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공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자, 정비사업자 시행자 시행방법 별표해 두세요.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한번 알아두고 가는 게 좋겠죠. 자, 시장군수는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한 데는 정비사업 예정 시행구역 등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지정하는 사항을 자치단체 공보에 고시를 해야 되고요. 시장군수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당해 조합이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조합을 대신해서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대신해서 정비사업을 시행케 할 수 있다. 그러면 소유자와 조합이 사업을 안 한다. 이럴 때는 대행을 시킬 수 있다. 그거예요. 맞아요. 조합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자, 조합은 언제 시공자 선정이냐? 사업 시행 인가 후닥하는 거 우리가 인가를 받은 이후에 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안전진단을 신청을 해야 되고,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을 때 진단의 대상 분량 정도를 고려해 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일절 진단기관을 지정한다 했는데,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의 결정, 그거는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가 하는 거지 무슨 놈의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 또한 틀렸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부당한 것은 5번이 정답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143페이지에 그 도표 한 번 더 봐두시고 가세요. 그래서 거기에 시행자, 시행 방법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잘 봐두셔야 돼요. 그럼 아까 우리가 볼 때요, 조합은 이것도 지금 80번의 문제에서 3번 3번의 조합은 언제 시공자 선정하느냐? 조합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가 아니라 조합 설립 인가 후죠. 무슨 인가 후? 3번에 사업시행 인가 후가 아니고 뭐예요? 조합 설립 인가 후잖아. 사업시행 인가 후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공자 선정할 때 하는 거고, 3번은 조합이 시공자 선정하는 거잖아. 조합이 시공자 선정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가 아니라 뭐라고요? 조합 설립 인가 후라고 해야 되니까 3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죠. 그리고 5번도 틀렸다. 5번은 시도지사가 아니고 누구라고? 시장 군수. 그래서 80번은 3번도 틀렸어요. 그렇죠.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과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4회 정리를 했고, 좀 쉬었다가 이제 또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좀 쉬었다가 갈게요. 쉬십시오.